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단 톰캣부터 이제 세팅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톰캣 설치 버전을 그냥 셋업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압축 버전은 압축을 풀고 나서 현재 내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끔 약간의 세팅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따로 JSP,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작업하실 폴더를 저는 JSP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다가 또 서브 폴더로 다운로드라는 폴더도 또 준비를 해놨죠. 자, 뭐 일단은 뭐 어떤 이름으로 준비하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는 영문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폴더에 한글 이름의 폴더가 껴있다라면 나중에 오동작할 수 있는, 그 한글 인코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작업하는 폴더는 한글이 아니라 이제 영문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일단 저는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다가 지금 2개를 받아놨어요. 톰캣과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자, 저번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장은 이클립스를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에디트 플러스를 같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일단 먼저 톰캣을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압축을 좀 풀어볼게요. 자, 압축을 뭐 여기서 푸셔도 되고, 예, 저는 요거를 다운로드 폴더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JSP 작업하면서 모든 작업은 이 JSP라는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 막 폴더 여기저기에다가 막 작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작업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한참 찾아 헤매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은 통합적으로 이 폴더 안에서만 앞으로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JSP라고 했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내 이름 약자로 뭐 이름을 지어주시든지 해가지고 작업 폴더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압축을 저는 RGB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저는 여기에 압축 풀기라고 그냥 바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축이 풀렸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압축이 풀린 폴더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요와 같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성물들이 바로 이제 톰캣이라는 폴더로 구성된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자, 지금 현재 그 톰캣 압축에 풀린 프로그램 폴더 이름 있죠. 요 폴더 이름은 될 수 있으면 짧게 줄여주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폴더 이름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줄여버릴게요. 자, 이 복잡한 이름 대신에 저는 톰캣 8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축 파일은 지워버려도 되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압축 버전이기 때문에 압축만 풀면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환경과 좀 맞춰서 일단 맞춰놓고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제어판으로 가시면은 시스템이라는 메뉴 있죠? 예, 시스템이라는 메뉴에서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첫 시간에도 해봤지만은 JDK 설정할 때 환경 설정 했던 부분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메뉴에 고급 시스템이라는 설정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환경 변수라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적인 부분, 이 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환경적인 부분과 서로 이제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부분을 세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걸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자, 간단하게 일단 메모장으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환경 설정에서 크게 3개의 변수를 설정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값을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패스라는 변수. 자, 근데 패스라는 변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또 우리가 JDK라든가 또는 그 외에 또 이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로가 이미 여기에는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하실 때에는 맨 끝에 경로에다가 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값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패스라는 설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자,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변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만 먼저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스라는 요 설정만 좀 일단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 패스라는 변수 이 설정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요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3개의 변수를 좀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3개의 변수가 뭐냐면은, 자, 미리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자, 톰캣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JDK를 할 때에도 물론 그냥 풀 경로, 예, 전체 경로를 그냥 직접적으로 패스에다가 설정을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변수를 따로 준비해서 그걸 걸어두는 것이 앞으로 나중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낫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해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를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이 사실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특히 톰캣이라든가 이제 톰캣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에서 바로 이 변수, 이 환경 변수에서 요 이름의 변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내 맘대로 막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스펙에 정해져 있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JDK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톰캣도 마찬가지로 톰캣의 경로, 그래서 이거는 톰캣의 경로를, 톰캣이 현재 압축이 풀린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그냥 카타리나 언더바 홈이라는, 자, 이 변수에다가도 똑같은 톰캣의 경로입니다. 자, 왜 똑같은 값인데 왜 변수명이 다르냐? 자, 옛날 버전 때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이 카타리나 홈이라는 요 변수가 사실 예전에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이 카타리나였거든요. 이 톰캣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이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예,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톰캣을 가져다, 톰캣에 있는 그 설정을 가져다 쓸 때 이 이름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이름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경로지만. 자, 일단 경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인지 다시 한번 제가, 예, 알려드리면은, 톰캣의 압축을 푸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압축을 푸셨으면 바로 이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넣어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예, 구체적으로 제가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경로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변수를 만드셔 가지고 이 값을 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의 변수가, 예, 설정이 일단은 만들어 놓으셨다라면 아까처럼 이제 바로 자, 요 부분이죠. 여기다가 이 시스템 변수에다가 이제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이 두 개의 변수 만드셔서 값에다가는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경로는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와는 저하고 좀 다르겠지만,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우리가 톰캣이라는 프로그램 그 압축이 풀린 폴더로 가시면은 빈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톰캣 팔 안에 빈이라는 폴더, 이 안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는 톰캣을 구동하고 또는 톰캣과 관련된 유틸리티,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콘솔로 도스 명령 창에서 실행을 시키실 텐데 아무 데서나 불러다가 실행할 수 있게끔 얘도 패스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톰캣을 가동할 때에는, 자, 어쨌든 이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조합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실행해 주는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이 startup.bat. 요것을 마지막에 이제 실행을 해야 톰캣이 가동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얘기가 어려워질 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패스라는 변수에다가 바로 톰캣, 예, 톰캣 경로, 자, 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요 부분에다가 역슬래시 빈이라는, 자, 요 경로까지 패스에 걸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요. 사실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는 이제 패스하고는 좀 별개니까 요거를 좀 따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어판으로 가셔가지고 환경 변수에다가 이 두 개의 변수 준비하시고, 패스에다가는, 자, 패스에다가는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패스에다가는, 자, 이제 톰캣,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변수 톰캣 언더바 홈
그래서 퍼센트 역슬래시 하고 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굳이 요거를 이제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앞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임의의 다른 경로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가는 이제 세미콜론 찍고, 자, 요 마지막 요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압축 버전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기존에 여러분들 그 설치 버전을 하시면 이게 다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동해서 쓰시면 됩니다. 편하죠, 사실은 설치 버전 쓰시면. 자, 그런데 이제 압축을 푸셨으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서 했을 때도 똑같은 작업을 또 이와 같이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누가 이 압축 버전은 뭐하러 괜히 고생하면서 쓰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제어판의 환경 변수, 그 시스템으로 가셔가지고 환경 변수에서 작업을 직접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을 자동적으로 처리되게끔 일종의 어떤 자동화 처리.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그 실행 파일 하나만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명령어들이 즉 요렇게 제어판에 요것들을 추가하고 패스에다가 요걸 추가할 수 있는 요런 작업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을 해 볼게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 도스 시절에 이제 많이 유행했던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치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치 프로그래밍. 그래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치는 한글이 아니고요. 이제 한자가 아니고 영어로 배치, 일괄 처리라는 얘기죠. 일괄 처리. 즉 내가 무언가 작업하려던 내용을 묶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실행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실행해서 처리되게끔 해줄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안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자를 만드실 때는 확장자를 BAT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 BAT라는 파일 자체가 그 안에, 그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일이 이런 작업들을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 없이 나중에 여러분들 파일 하나만 만들어 두시면 이 파일에서 이 파일을 한 번만 실행만 시키시면 이런 작업들을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컴퓨터로 나중에 옮겨갔을 때에도 이 파일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일만 가지고 가서 똑같이 실행만 시키면 이 작업을 똑같이 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배치 프로그래밍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여러분들 제어판 가서 직접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이 작업을, 자, 이것을 저는 직접 배치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 배치 프로그래밍이라는 일종의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배치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언어가 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법이 있을 텐데 이걸 또 여러분들 문법을 또 새로 공부해야 되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딱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보시면은 전혀 이해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거 바로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메모장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메모장으로 할게요. 그럼 저는 그냥 이왕 시작한 거 메모장에다가 준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아까 뭐였었죠? 자, 제어판에다가 아까 제어판에 어디요? 제어판에 바로 이 환경 변수라고 하는 부분, 그죠? 자, 시스템 속성의 고급 탭으로 가셔가지고 자, 환경 변수라는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변수 새로 만들기 위해서 변수를 만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 만든다고 했었죠? 톰캣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와 카타리나 언더바 홈. 그런데 또 여기서 잠깐 간혹 가다가 카타리나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톰캣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리나 언더바 홈은 안 만드셔도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되시면 하지 마시고 없으면 그냥 카타리나 언더바 홈까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작업을 저는 이 배치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여기다가 직접 이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set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자, 세팅이란 말 그대로 세팅한다는 얘기죠. 어딘가 무언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자,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바로 톰캣 언더바
홈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equal 거기에다가 값은 어떤 값. 자, 아까 우리가 톰캣이 설치된 폴더 있죠? 바로 그 경로 값. 자, 빈 폴더가 아니죠. 빈 폴더 나가서 여기까지죠. 자, 루트 폴더까지니까 요 경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하죠. 사실 이 내용이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실행시키시면 얘가 결국 얘가 하는 작업이 제어판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 이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값을 넣는 이 작업을 이 한 줄로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카타리나 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카타리나 홈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 요거는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똑같습니다. 값은 어차피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반드시 요 equal 값을 넣을 때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좀 보기 좋게 하신다고 여기다가 공백을 띄워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엉뚱한 값도 포함이 돼가지고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백 없이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혹시나 또 나는 이것도 어차피 언어니까 주석 처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주석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배치 프로그래밍에서는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REM, 뭐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 소문자로 하셔도 되고, REM이라고 하시면 그 줄은 주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요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쨌든 요것이 실행이 될 때 이 부분은 전혀 무관하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리마크의 원래 약자죠. REM이라는 것은 주석이라는 뜻으로 쓰는 이제 일종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주석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 저는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이 부분이 제어판의 환경 변수 추가하는 원래 그 작업을 직접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거를, 자, 이 명령어 se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패스를 걸어야 되죠. 자, 왜 어떤 부분이요? 빈이라는 폴더. 톰캣 안에 이 빈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든지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JDK처럼, 그렇죠? JDK에서도 우리가 빈 폴더를 우리가 그 설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도 원래 우리는 제어판에 패스라는 변수에다가 해줘야 되지만, 자, 여기다가 직접 자, 리마크 이용을 해서, 자, 여기다가는 뭐라고 해주시면 될까요? 패스 변수에 톰캣의 빈 폴더 위치 지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set 해서 패스. 자, 대소문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set 패스라는 변수는 만약에 없으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패스라는 변수가. 근데 있으면은 그걸 가져다 쓰게 돼요. 이미 이제 우리는 환경 변수에 패스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자, 여기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JDK 할 때도 이미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소문자 상관없다고 했었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마찬가지로 공백 주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톰캣 폴더의 빈 폴더까지니까 뭐 요거는 굳이 또 탐색기로 가서 경로 긁어 오실 필요 없이, 자, 요거 가져다가 요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빈 폴더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원래 여러분들이 제어판에서 해야 될 작업을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옮기시더라도 이 파일만 가져가시면은, 이 파일하고 톰캣 폴더만 같이 가져가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냥 굳이 또 제어판에서 할 필요 없이 이것만 실행시켜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제어판에 설정하는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어판에서 직접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면은 이거는 계속 아주, 예, 여러분들이 삭제하기 전까지는 영구히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이 정보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것은 이 파일을 실행할 때 잠깐 등록이 됐다가 다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등록해놨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그 운영체제에 별로 큰 부담 주지 않고 깔끔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그 환경 변수에 대한 세팅은 잡았고,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제 가서 요 파일 하나만 실행시켜 주시면 이제 톰캣이 실행이 됩니다, 원래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자, 바로 빈 폴더 안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저것 이제 설정을 다 조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실행시킬 수 있게, 얘도 이미 BAT, 확장자가 BAT로 끝나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startup.bat라는 파일이 바로 이 안에 그냥 바로 내가 톰캣 8.exe를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가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실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배치 파일입니다. 제가 잠깐 요거 한번 에디트 플러스로 열어볼게요. 또는 뭐 탐색기로 여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마크를 통해서 주석 처리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배치 언어에 관련된 문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고 이제 거의 쓸 일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조금 필요한 정도로만 약간만 알고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하나 간과할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패스라는 변수는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고, 패스라는 변수에는 어떻습니까? 패스라는 변수에는 이미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그런 값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리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값들은 싹 덮어 씌우기, 싹 무시해버리고 이 값만 다시 새로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혹시나 다른 프로그램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당연히 패스라는 변수는 기존의 값은 그대로 놔둔 채 얘가 나중에 추가가 돼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뒤로 %로 묶어주시는데, 자, 이것은 따로 변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스라는, 또는 뭐 내 대소문자 상관없으니까 패스라고 하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그리고 세미콜론, 이 부분이 기존의 패스라는 변수에 있던 값을 그대로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값을 싹 지우고 덮어 씌우기 하지 않고 기존의 경로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경로를 덧붙이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요것도 이미 우리가 앞에다가 요 변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자, 요 문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는 톰캣 언더바 홈이라고 해주시면은, 결국 톰캣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변수는 실제 그 경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경로에 빈이라는 폴더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쯤 해서 좀 미리 좀 저장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자, 그래서 저장을 좀 해둘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바탕화면에다가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 제목 표시, 요 밑에 작업 표시들 있죠. 거기다가 아예 등록을 해놓으시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더블 클릭해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JSP라는 폴더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로 바꿔주셔가지고, 파일 이름은 뭐 아무거나 좋아요. 파일명은 뭐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톰캣 8.bat, 중요한 건 확장자를 반드시 bat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배치 파일로서 컴파일이 돼가지고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컴파일러 설치할 필요 없이 이미 운영체제 단에서 지원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만 만들어 두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JSP라는 폴더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톰캣 8.ba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지금 작성한 이 명령어들이, 요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세팅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이제 우리가 이 얘기가 딴 데로 또 새버렸죠. 아주 크게 센 건 아니지만 원래 이제 톰캣 안에 자, 이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날레 startup.bat 요거를 실행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도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탐색기 열어가지고 폴더 찾아가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작업도 배치 프로그램에다가 미리 넣어주시면은 그거를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파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그 폴더로 찾아가게끔 하시려면은 먼저 드라이브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드라이브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자, 저는 아까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D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D 드라이브로 이동하게끔. 자, 이거는 솔직히 이제 이건 도스 명령어인데, 자, 기본적인 도스 명령어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자바를 공부하실 때 조금 사실 병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옛날에 도스라는 운영체제 썼을 때는 탐색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명령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으로 이동하고, 명령으로 프로그램 실행하고, 명령어로 복사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명령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C 드라이브에 지금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C 드라이브의 유저 폴더 안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폴더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D 드라이브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D 드라이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이동할 때에는 그냥 드라이브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폴더로 이동할 때에는 cd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d에서 폴더명, 폴더명을 쓰시면 되죠. 폴더명이라는 이름의 폴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잠깐 뭐 여기 D 드라이브에 저는 아까 JSP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cd JSP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JSP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요 정도 명령어라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드라이브로 이동할 때는 드라이브 이름만 쳐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 폴더를 이동할 때는 앞에 cd라는 명령어, change directory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렉토리를 변경하겠다. 바로 그런 뜻으로.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도스 명령어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D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D 드라이브 가서 D 드라이브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cd, 자, 톰캣의 빈 폴더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은 여기서 직접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셔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폴더, 빈 폴더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한번 도스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 상태인데, 뭐 아무 데서나 좋아요. 아무 데서나 만약에 현재 D 드라이브다. CD.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폴더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때에는 CD 점점 상위 폴더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점 두 개가 위에 폴더, 위 폴더, 상위 폴더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기호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특정 위치의 폴더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찾아 들어갈 때에는 지금처럼 탐색기에서 경로 복사하셔가지고, 경로 컨트롤 C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제 경로가 나오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는 cd라고 하는 자, 명령어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어떻습니까? 바로 빈이라는 폴더까지 자동으로 이동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동. 자, 옛날 탐색기가 없던 시절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물론 지금도 리눅스라든가 이제 그런 운영체제들은 따로 윈도우즈 그래픽을 쓰지 않는 이상은 명령어로 다 이렇게 이동하고 다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현재 빈이라는 폴더까지 내가 실행 위치가 이제 옮겨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행 파일 startup.bat를 실행해라. 그냥 실행 프로그램 이름만 써주시면 바로 이제 요것이 엔터가 쳐져 가지고 실행이 되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제어판 가서 요거 변수 추가해 줘야 되고, 패스에 가서 요거 추가해 줘야 되고, 다시 콘솔 도스창에서, 자, 도스창에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탐색기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빈 안에 있는 모든 폴더,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자, 이게 원래는 다 도스형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스에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스창을 열어서 D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요 또 폴더로 이동해서 직접 이런 작업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그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언제? 맨날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요. 물론 이거는 한번 해두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자, 이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매번 톰캣 폴더로 가가지고 자,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킨다는 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두시면요,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저는 아까 이제 저장한 이제 그 파일 톰캣 8.bat라는 파일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요거 그냥 더블 클릭 하시면 창이 이렇게 뜹니다. 창이 뜨고요. 이 창이 이제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톰캣 서버가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래서 뭔가 뭐 방화벽 당연히 풀어줘야죠. 액세스 허용. 해서 자, 마지막 메시지에 서버 스타트업이라는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 톰캣이라는 서버를 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거는 바로 이제 서버가 작동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버가 작동 중이라는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예요? 클라이언트가 외부에서 누구든지 내 서버,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가 바로 서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창을 꺼버리시면 다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창이 떠 있는 한은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 중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서버로서 계속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환경 설정을 제어판에서 해야 되는 것을 대신 배치 파일이라는 배치 프로그래밍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셨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정말 엄청난 반전을 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런 환경 설정이나 배치 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게 무슨 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냐면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압축을 푸시고요. 안에서 이 톰캣 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빈 폴더 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그냥 startup.bat라는 파일을 그냥 뭐 콘솔로 나가실 필요도 없이, 도스로 나가실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자, 상당히 허무해지실 수도 있는 순간인데, 그러면 앞에서 뭐 이렇게 진지하게, 예, 환경 설정 뭐 얘기하고, 예, 그걸 대신 뭐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 배치 프로그래밍이니 뭐 이런 방법을 왜 얘기를 했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JSP만 한다고 해서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블릿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분야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 환경,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라면은 윈도우 환경에서의 제어판이 어떤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배치 프로그래밍이라는, 물론 도스 시절에 쓰였던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요소에 요즘에 스크립트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스크립트 파일의 어떤 코드를 보시게 되면 그거를 나중에 어떤 뭐 직접 여러분들이 손수 수정하시거나 또는 변경하시려면은 그 정도 기본적인 문법을 좀 알아두시면은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안면몰수하고 그냥 진지하게 정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정말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startup.bat 파일을 바로 다이렉트로 실행시키시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공부를 그냥 혹시 모르셨던 부분들이라면은 한번 좀 들어주시면 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셨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냥 startup.bat로 실행시키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설치 버전이나 또는 뭐 무설치 버전이나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컴퓨터를 이동하시면서 자주 이렇게 뭐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라면은 무설치 버전, 즉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는 버전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 톰캣의 압축을 이제 풀고 그 톰캣 안에 폴더로 가보시면은 learning.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learning.txt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이 톰캣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봐주실 것이, 자, 이 톰캣 8.0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톰캣 8.0은 반드시 JDK, 특히 또는 JRE 7 버전 이상 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뭐 1.6,
6버전이나 5버전도 뭐 상관없다라고는 얘기했었지만 톰캣 8.0과 여러분들 궁합을 맞추시려면은 적어도 JDK 7 이상은 또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 뒤늦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압축 버전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과 함께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